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이다. 근데 왜 굳이 남대문이 국보 1호일까? 그냥 드나들었던 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같은 엄청 오래된 유물도 아니고, 그런 오래된 유물을 찾으려면 더 많이 찾을 수 있고, 예술성의 기준으로 봐도 더 뛰어난 문화재가 많고, 현재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준에서 봐도 남대문이 그렇게 한글에 비해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띈 문화재냐? 다른 것도 더 많지 않은가? 꼭 남대문이 왜 국보 1호여야 할까? 국보 1호로 지정된 것은 1962년 박정희 정권 때이다. 그 당시 정부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의 분류를 참조해서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했다. 1933년 일제는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발표하면서 남대문에 1호라는 번호를 부여했다. 그걸 가져다가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럼 왜 일제는 남대문을 1호로 지정했을까? 임진왜란 때 일본의 선봉장이었던 가토 기요마사가 한양에 처음으로 입성해 통과한 곳이 남대문이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그때를 기념하며 남대문을 1호로 지정했다. 특히 당시 일제의 중심 세력은 일본의 서쪽 조슈, 사스마번 출신들이고, 임진왜란의 침략 세력도 일본의 서쪽 지방 출신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의미가 깊었고, 임진왜란의 수건을 이루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 이들은 늘 임진왜란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당시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을 그 뿌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역사학계가 세 가지 파벌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일본 신민사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이고, 또 한 분류는 민족사학자들, 또 한 분류는 사회주의 역사학자들, 막스의 역사발전 단계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역사학자들이 또 한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근데 남북 대립이 심해지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민족 사학자들과 사회주의 사학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사라지고, 오로지 조선 총독부 출신의 사학자들만 남아서 역사학계를 주름잡았다. 이들의 스승은 일본 신민사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역사 교과서나 주리로 인식되는 역사의 흐름이나, 그리고 심지어 국보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의 영향력이 큰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감사원에서 남대문은 우리나라 국보 1호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부족하다, 바꿔야 한다, 그런 권고가 있었지만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반대하였다. 왜 반대했나? 1호는 그냥 관리 숫자에 불과할 뿐이지 거기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주름잡는 일본 신민사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을 옹호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즉, 국보 1호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일본의 강한 영향을 받아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보 1호 남대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체성을 좀 훼손시킨 일이다. 어느 모로 봐도 남대문이 국보 1호를 차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남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돼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난 최근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우리나라 국보 1호를 만나고 왔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0년 전의 선조들의 숨결과 마주했던 그 감격은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가슴을 채웠다. 나에게 있어서 국보 1호는 지금 청주에 있는 용두사지 철당간이다. 용두사란 절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당을 걸어뒀던 철당간은 남아있는 것이다. 당이라는 건 절에서 어떤 행사나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 오늘 이런 행사를 합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
일종의 홍보를 하는 그런 깃발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간이라는 것은 그 깃발을 달 수 있는 높은 기둥을 의미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기계양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단간이란 것은 높게 만드는데, 그래야 멀리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근데 지금 당이란 것은 볼 수 없고, 그 당을 걸어두는 그 머리 부분도 찾아보기 어렵고, 지금은 그 철 단간과 단간 지주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철 단간은 주철로 33개의 원통을 이어붙여서 만든 건데, 지금은 20개만 남아있다. 그래도 20개 남아있을지라도 12m 이상 높이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고, 더구나 그게 962년이라는 11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 오랜 세월 버텨온 것만도 대단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것이 국보 1호라는 것은 기둥 밑단에 새겨진 글자들 때문이다. 그 글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철 단간은 준풍 3년에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준풍이란 연호이다. 고려 광종이 제위 11년에 준풍이란 연호를 처음 사용했으니까 이때가 962년임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데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쓰는 연호는 예수를 연호로 삼은 것이다. 예수를 연호로 삼아서 서기 2020년을 쓰고 있다. 만약에 단군을 연호로 삼는다면 단기 4353년이 된다. 즉 연호는 그 나라의 주체성을 나타낸다.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지에 따라 그 나라가 독립국인지 황제국인지 아니면 속국인지 제후국인지 식민지인지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한 예로 조선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까지 수백 년 전에 망했던 중국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했다. 그 말은 우린 중국의 속국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종조국은 명나라이고 우리는 일개 속국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 때는 일본의 천황을 연호로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헤이세이 몇 년, 레이와 몇 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호 사용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체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었는데, 제가 황제라면 무엇보다 연호를 독자적으로 써야 된다. 그 당시 우리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호의 독자적인 사용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임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다. 즉 고려 때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건 고려는 황제국이고 독립국이고 이 세계 중심이라는 선포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이 판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상징하는 이 철 단간이야말로 국보 1호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현실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땐 훈민정음이나 아니면 예술성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백제 금동 대학로나 고려의 청자상갑 운항문 매병 정도가 국보 1호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남대문은 주체성이나 대표성, 예술성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